개발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개발사업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죠.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자, 고자들을 지정권자라고 그러죠. 지정권자. 우리 개발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도 다 지정을 해줘요. 시행자 지정.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그냥 지정하면은 고자가 시행자가 되죠. 다만 전부한지 방식일 때만큼은 누구한테 우선권자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토지 소유자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주죠.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게 한 계획. 이름대로 실시계획. 자, 공사계획도 작성해갖고 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합니다. 2년 내 착수해갖고 공사하죠. 공사하는 것은 이제 사업 시행한다 그래요. 크게 우리 개발 사업은 두 가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두 가지의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럼 수용 방식은 쌓아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시행자 수용해서 원 토지 소유자 다 쫓아버리고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은 목적이 뭐예요? 집단적으로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 공급할 때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하죠.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뭐 절차 간단해요. 실시 계획인가 떨어지면 이제 공사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싹 수용해서 이제 공사합니다. 근데 이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가 있죠. 원형지. 공사하기 전에 원형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원형지 공급해갖고 원형지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는 자가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수용 방식의 단점 똑같이 개발된다고 그랬죠. 획일적 개발의 단점 보완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원형지는 원칙적인 공급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개발구역 얼마까지만 공급하는 거냐? 3분의 1. 이거 뭐 맨날 물어봐요. 원형지 3분의 1까지만 공급하도록 하죠. 그 왜 3분의 1이요? 원, 형, 지. 그래서 3분의 1까지 원형지 공급해갖고 이거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공급받은 자가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좀 색다르게 개발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시행자 일률적으로 공사합니다. 그 나머지 얼마요? 3분의 2, 3분의 1 원형지로 공급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3분의 2. 하여튼 엄청 어려운 것 같고 물어보죠. 3분의 2는 시행자가 싹 공사. 무슨 공사요? 무슨 공사? 이러면 사업마다 이제 공사를 더럽게 많이 하죠. 그럼 공사 뭐 하는 공사냐? 농지나 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 형질 변경한다 그랬죠. 절토, 성토, 정지, 그리고 구획 정리. 이런 땅을 반듯반듯하게 만드는 택지를 개발하는 공사. 몇 년씩 하는 거예요. 한 3년씩 공사해갖고 다 끝났다. 그럼 저 실시 계획대로 공사를 잘 끝냈는지 검사부터 받아야죠. 지정권자에게 준공 검사 받고요. 지정권자 검사한 결과 제대로 공사가 잘 끝났으면 공사 끝. 공사 완료 공고. 저는 공사 완료 공고 나면 여기서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럼 공사 완료 공고 나서 이제 사업이 다 끝났어요. 사업이 다 끝났으면 더 이상 개발구역일 필요도 없다. 다음 날로 개발구역 지정도 해제. 사업이 끝나갖고 해제가 됐을 때는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된다. 원상복귀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 끝났어요. 그럼 이제 사업이 다 끝나갖고 만들어진 땅, 그거는 조성토지라고 그러죠. 조성토지 택지를 시행자 일반에게 이제 공급 분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를 공급하는 모습이 두 개라고 그랬어요. 공사하기 전에 공급하는 땅을 뭐라고 그러고? 원형지. 공사가 다 끝나갖고 공급하는 땅을 조성토지. 그래서 이 조성토지, 원형지. 자, 요게 요새 이 수용 방식에서 가장 잘 물어보는 논점이 되는 거죠. 213페이지 맨 밑에 이제 수용 방식에서 논점 이제 하나씩 쭉 봅니다. 자, 1번 토지 등의 수용사요. 그래서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토지, 건물, 물건, 권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뭐 수용 방식이니까 수용할 수 있죠. 그런데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거기다 필표. 민간 사업 시행자네요. 가로의 조합은 제외입니다. 그 왜 조합은 제외돼요?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는 조합은 일체 시행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그 면적 3분의 2 이상 밑줄. 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 동그라미,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은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2 이상 밑줄. 동의 동그라미,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 수용 방식이니까 이제 수용을 한대요. 그런데
민간 사업 시행자일 때는 수용하려면 요건부터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요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이게 뭐 27회 때 그대로 정답인데, 그럼 반대로 민간의 반대말이 누구예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수용 요건 필요가 없다. 민간 시행자일 때만 수용 요건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면적 3분의 2 그리고 총수 2분의 1. 자, 이 분수는 우리 앞에서 두 번이나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 수립할 때 동의요건,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 다 앞에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각각의 동의 받아라.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가 아니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라고요? 소유. 사야 된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9천. 그럼 거기서 3분의 1은 얼마? 6천 제곱미터 이상 사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그럼 토지 소유자가 100명, 그 중에서 50명 이상 동의받아라. 소유하고 동의가 아니고 소유하고 동의. 그래서 민간은 이 수용 요건부터 갖춰갖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하려면 이 요건 갖춰야 된다. O, X.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 공공이니까 요건이 필요가 없죠. 그게 27회 때 정답.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 이거 우리 처음 보는 거에 앞에서 봤어요? 또 금요일 아침부터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자, 103페이지 가보세요. 103페이지. 금요일 정도 되면 이제 월, 화, 수, 목 축적된 지식들로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103페이지에 시설 사업에서 비행정처인 시행자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의 요건. 뭐 별표는 뭐 다 쳐놨어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이권 수용 요건 뭐 다 써있네요. 누구 손가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같아요. 민간은 이 수용 요건 갖춰갖고 지정받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다 똑같은 요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다시 뒤로 옵니다. 214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가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럼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줄여갖고 어떻게 읽어요? 공익사업할 때 공, 취득할 때 취, 법률할 때 법, 공취법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취법 절차 그대로 적용해갖고 수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용할 때는 공취법을 준용. 그런데 역시 개발법에서도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두 개 묶어갖고 특례 딱 씁니다. 공취법에 특례를 줘서 시행자가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이 이제 공취법의 특례인데요. 동그라미 2번 사업인정고시 의제. 그 원칙, 공취법에서 수용하려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부터 받는 거예요. 사업 인정고시를 받아야 되죠. 그럼 우리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업일 때? 공익사업일 때. 공익사업, 공취법 할 때 그 공짜가 뭐야? 공익사업.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되는데, 자, 사업 인정고시 의제 받은 걸로 봐준다 그죠? 그래서 땡땡.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 그 세부 목록을 고시. 밑줄 거기다 필표. 세부 목록을 줄여갖고 세목이라고 그래. 세목은 세부사항이죠. 그 수용할 토지의 세부사항, 위치, 지번, 면적, 소유자 등등등 이런 토지의 세부 목록, 세목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그럼 지금 개발법에서 뭐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다 받은 걸로 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세부 목록을 고시. 세목고시라는 걸 하면은 사업인정고시도 다 있는 걸로 봐서 바로 개발사업 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게 사업인정고시 의제해 주는 게 항상 논점이라고 그랬어요. 사업마다 다 다른데 혹시나 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사업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의제해 주는 게 언제였을까? 요겁니다. 실시계획의 고시. 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도 다 의제가 돼서 바로 시설사업 시행자 수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 같은데 개발사업은 또 실시계획의 고시가 아니고 무슨 고시라고요? 세목고시입니다. 세목고시. 달라요 또. 그래서 개발사업 할 때 개자, 세목고시 할 때 세자. 어떻게 돼요?
개세. 그래서 개발 사업은 세목꽃입니다. 개세. 뒤에 또 그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개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결 신청. 요거는 토지 수용위원회 보상금 정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재결 신청은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게끔 원칙 공시법에서 1년 내 해라. 딱 규정을 해요. 1년 내. 그런데 개발사업 1년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재결 신청 기간도 연장 늘려주게 되죠. 저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 불과하고 개발 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렇죠?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된다. 즉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해서 수용할 수 있게끔 연장.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재결 신청 1년 내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요. 재결 신청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까지 연장?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 기간에 재결 신청할 수 있게끔 연장. 이건 모든 사업이 다 특례가 같아. 그런데 그 위에 사업인정고시 의제해 주는 거 이게 다 다르니까 항상 그게 논점이에요. 그래서 개발 사업은 무슨 고시라고요? 세목고시, 개세.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2번 토지 상환 채권. 자, 이것도 별표. 토지 상환 채권. 자, 여기다가는 사후 현물 보상 딱 이렇게 써두세요. 사후 현물 보상. 원래 우리 수용할 때는 공시법에 따라서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사전에 현금 보상하고 수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나중에 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땅은 현물이죠. 현물로 보상해 주겠다 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대로 토지로 상환해 주는 채권. 상환한다는 말이 왜? 상환. 갚아준다 그죠? 그럼 돈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고 뭘로 갚아주겠다? 땅으로. 토지로 상환하기 위해서, 즉 갚아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럼 발행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 거기서 매수 대금이란 보상금을 얘기합니다. 보상금의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상환해주는 채권, 즉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누가 발행할 수 있대요? 시행자.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가 있어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다.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럼 수용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저는 보상금 돈 대신에 나중에 땅으로 주세요. 원하면 발행할 수 있대요. 그럼 돈 대신에 땅으로 주세요. 토지 소유자 보상금 땅으로 달라고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다 원한다 그랬죠. 돈 보상금 몇 푼 받고 쫓겨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땅으로 받아갖고 그 지역에 재정착하는 게 더 큰 거예요. 특히 싸게 땅으로 받아갖고 거기다 빌라만 지으면은 보상 몇 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토지 소유자 좀 개념 있으면 다 돈 대신에 뭘로 달라고 그래요? 땅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은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다고 나중에 조성될 땅 전부 다 토지 상환 채권으로 발행했다. 어떻게 돼요? 사업 다 끝나고 만든 땅 그냥 일일이 토지 소유자에게 나눠줘 버리고 끝나요.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이유가 없어요. 수용 방식은 좀 전에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수용 방식 하는 목적.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거지 일일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한다고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에 얼마까지? 2분의 1까지만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성될 땅이 1000필지 그 중에서 토지 상환 채권은 얼마? 500필지까지만 발행해라. 나머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럼 시행자는 소유자 원하면 매수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럼 틀려요.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 왜 일부라는 거예요? 얼마까지만 발행할 수 있다?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만 발행하니까 보상금 전부 지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발행하는 규모. 발행 규모는 밑에 줄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건물 면적 얼마? 2분의 1 또는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증. 민간 사업 시행자 밑줄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등으로부터 지급의 보증 또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다. 보증까지도 받아오래요. 왜 그래요? 민간 사업 시행자 누구 있어요?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 토목회사, 회사들 얘기하죠. 그럼 회사가 이 민간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고 다음날 부도 났어요. 그럼 채권 휴조각밖에 안 되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부도가 나도 은행이 대신 지급해 주겠다. 뭐를 받아야 되냐? 보증. 그래야 믿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민간 시행자만 보증까지 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공공은 부도나 파산의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 개발법뿐만 아니라 하여튼 공법 통틀어 갖고 공공이 보증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공공은 일체 부도 파산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증 필요 없어요. 민간만 보증까지도 받습니다. 또 그다음에 4번. 시행자가 이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려면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지정권자한테 사인 받아야 돼요. 왜 승인 받아야 돼요? 얼마까지 발행이라? 2분의 1. 그 2분의 1까지 발행하는지 지정권자한테 사인도 다 받고요.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식?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밑줄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 이름대로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증서에 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토지상환 채권은 증서에 돈이 나오는 게 금 얼마, 금액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우리 채권자 이름도 다 알아. 그대로 읽으니까 뭐가 돼요? 김영식 딱 들어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채권자의 이름이 딱 채권증서에 써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식이라고요? 김영식. 자, 인지 알았어요? 아무튼 김영식. 그래서 채권 이름에 상환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 식? 김영식.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채권 이름이 뭐야? 무슨 채권? 토지 상환 채권. 상환 딱 나오죠? 그럼 볼 것도 없이 무슨 식? 김영식. 나중에 저 주택법에 주택 상환 사채 또 배울 거예요. 주택 상환 사채. 상환자 붙었으니까 그것도 무슨 식? 김영식. 그래서 이 상환자 붙으면은 무조건 그냥 김영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김영식 채권은 채권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이 이름이 써 있는 사람을 명의자라고 그래요. 명의자가 곧 채권자가 돼서 나중에 시행자는 요 명의자한테 땅으로 상환을 해주게 돼요. 땅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안 나오고요. 채권자 이름이 아니고 그냥 채권 금액만, 금 얼마 딱 금액만 써 있는 것을 무기명식. 김영식의 반대말. 무기명식 채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무기명식 채권 우리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기명 채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채권이냐? 무기명식 채권. 금 10만 원. 상품권도 줬으면 좋겠네. 아무튼 금 10만 원. 이렇게 돈만 딱 써 있으니까 그게 무슨 식이라고요? 무기명식. 그거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식 채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이름이 써지는 기명식입니다. 그러면 딱 채권자 이름이 딱 써져 있어.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상환 채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구역 지정했다고 내 땅 못 판다 이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도 나중에 땅으로 받을 채권 얼마든지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채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럴듯한데 틀립니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헷갈리게끔 물어보는 거죠. 아주 틀려주셔갖고 제가 재밌어요. 그 옆에 이제 가보시면 그래서 뭐 이전과 대항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든지 타인에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써놨어요? 그럼 다음에 물어볼 때 이제 다 마치겠네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4번에 선수금. 선수금 요거는 미리 받는 돈. 시행자가 미리 땡겨 받는 돈. 그럼 무슨 돈을 미리 땡겨 받아요? 4천만 원? 옛날에 4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아무튼 선수금 미리 받는 돈. 무슨 돈을? 분양대금. 이 분양대금. 원형지나 조성토지를 공급, 분양받는 자로부터 시행자 분양대금 미리 받는 거. 그거를 선수금.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분양대금 미리 다 내죠. 뭘로 내요? 계약금, 중도금 미리 내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분양대금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이 개발사업 시행자도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냐? 선수금이라고 그러죠. 선수금.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 그럼 조성된 토지는 공사 끝났고 만들어진 거고,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하기 전에 토지다, 그죠? 그 공사하기 전에 토지니까 그거 뭐라 그래요? 원용지. 그래서 조성 토지나 원용지를 공급, 거기서 공급은 분양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 즉 분양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대금 미리 받을 수 있는 것을 선수금. 밑으로 갑니다. 요건. 시행자의 선수금 미리 받으려면 다음에 요건 갖춰갖고 역시 지정권자의 승인이죠. 지정권자한테 승인 사인 받아야 돼요. 요건에 맞게 받는지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고요. 근데 공공사업 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후, 밑줄. 개발계획 수립 후에 그 면적 10% 이상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선수금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가보세요. 민간사업 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실시계획 인가 후, 밑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갖고 선수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번 소유권 다 확보하고 저당권은 다 말소해라. 2번 공사가 10% 이상은 진척되라. 등등등. 그 요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논점. 민간사업 시행자는 선수금 받을 수 없다. 틀려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 선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이 달라. 특히 시기. 공공사업 시행자는 언제 받을 수 있대요? 최초로 요 개발계획 수립 후 10% 이상의 소유권만 확보되면 바로 선수금 받을 수 있도록 해줘. 그런데 민간은 한참 지나갖고 뭐까지 떨어져요. 실시계획 인가 다 떨어져야 요건도 엄청나게 많은 거, 그 어려운 거 싹 갖춰갖고 받으니까 한마디로 민간은 선수금 받는 것도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지금 민간 시행자는 계속 제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민간만 수용하기 위해서 요건 갖추라 그랬죠. 면적 3분의 2 이상 뭐해라? 소유. 엄청난 거예요. 3분의 2 이상 땅을 사야 된다. 엄청난 요건이고요. 또 민간이 요 토지사안 채권 발행하려면 은행에 뭐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보증. 은행이 보증 잘 서줄까 안 서줄까? 그 몰물 있고 보증을 서줘요. 보증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다 떨어져야 선수금도 받으니까 이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민간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은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수용 방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공공이 합니다. 공공. 그래서 민간은 계속 제약이 따라오죠. 그럼 그 시기 그거 딱 바꿔갖고 물어봐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후에 선수금 받을 수 있다. 땡. 그래서 그 시기 그거 딱 바꿔갖고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그 위에 공공사업 시행자 할 때 기업, 공공, 기업.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기업. 기억 딱 맞춰주시면 되죠. 이게 그 위대한 자음 법칙. 아무튼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또 말 돼요. 그래서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후. 자, 이 정도 하고요. 넘겨보세요. 그 이제 선수금도 땡겨 받으면서 이제 공사. 근데 공사하기 전에 시행자가 공급하는 땅을 원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 원용지의 공급 개발. 자, 거기다가 별표. 24, 25는 단독 기출이요. 원용지 공급 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적 개발. 그게 뭐의 반대말이에요? 획일적 개발의 반대말. 똑같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복합적 입체적 좀 색다르게 멋지게 창의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 역시 지정권자의 승인 맞죠? 승인 받아갖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용지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그 원용지를 공급해갖고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원용지는 누가 개발한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원용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개발해라. 그죠? 원용지를 공급해서 고자가 개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원용지의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3분의 1까지 공급하는지 그 위에 지정권자한테 와서 뭐까지 받으라고요? 승인,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용지는 3분의 1까지 공급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토지 상한 채권은 얼마까지 공급해요? 발행할 수 있다. 2분의 1. 그렇지.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맨날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하나라도 확실하게 딱 기준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 형, 지 이게 얼마라고요? 3분의 1. 이거 구분해서 토지 상한 채권은 2분의 1. 3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다 구분해야죠. 그럼 원용지 공급의 장점을 우리가 읽어봤어요. 복합적 입체적 개발. 단점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원용지는 공사하기 전에 농지나 산지를 바로 공급해 주니까 공급받은 자가 싸게 공급받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개발해버리면 몇백 배 되는 개발이익을 다 먹습니다. 즉 특혜가 있는 거예요. 특혜가. 원용지 공급받으면 엄청난 특혜요. 그래서 이 원용지라는 게 옛날에 세종시 개발할 때 그때 도입한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갔고 원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끔. 그때 원용지 누구한테 공급해 줬어요? 삼성한테. 그래서 삼성이 특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가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공급해 주는 대신 특혜 시비가 있고요. 또 원용지 싸게 공급받아갖고 차익만 몇 배 남기고 팔아버렸어. 투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원용지는 특혜 시비, 투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박스, 그거 딱 5명한테만 공급합니다. 그럼 1, 2, 3, 4, 5 5개니까 또 물어보기 좋죠. 그럼 1번 국가나 지자체, 2번에 끝에 공공기관,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얘기해보면 뭐 있어요? 공공기관, 토지, 주택, 공사. 그 다음에 3번 지방공사. 그럼 1번, 2번, 3번 3개 묶어갖고 얘들이 누구냐? 공공입니다. 공공. 특혜 시비도 없고 투기의 우려도 없는 공공에게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4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자, 원용지를 학교 동그라미, 공장 동그라미,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원용지 분양받아갖고 학교 짓겠습니다. 공장 짓겠습니다. 얘들은 공공은 아니지만 투기는 아니죠. 실수요라고 그래. 실수요자 이런 자들에게만 한정해서 원용지는 공급해 줄 수가 있도록 하죠. 그래서 옆 페이지 가보세요. 옆 페이지 위에 가로 4번.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 그 선정 방법, 그거를 다른 말로 공급 방법이라고 그래요. 원용지 공급하는 방법. 자, 원용지 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딱 끊습니다. 수의계약이 원칙.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뭘까? 수의계약은 1대1 계약. 딱 지정해갖고 고자하고 1대1로 계약하는 거예요. 이유는 원용지는 아무나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공급받을 수 있는 자하고 시행자하고 딱 1대1 계약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 원용지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며 거기까지. 그럼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명 있을 때는 경쟁 입찰, 경매나 입찰 붙여갖고 공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 공장은 경쟁 입찰이니까 그거 다 기출. 자, 원용지는 원칙 공급하는 방법 무슨 방법이라고요? 수의계약. 그래서 원용지는 수의계약의 원칙. 일단 악을 짰다고 원수. 그런데 공장은 뭐냐? 공장은 경쟁 입찰. 공장은 경쟁 입찰. 악을 짰다고 공경. 그래서 원수 뭐라고요? 공경. 그래서 원용지는 수의계약이 원칙이 돼 공장은 경쟁 입찰. 원수 공경.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공급 가격. 자, 원용지 공급할 때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용지 감정가에 시행자가 원용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까지는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그 다음에 핵심, 시행자와 원용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해서 정한다. 그 원용지 공급할 때 가격 무슨 가격이래요? 무슨 가 이런 거 없어요?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해서 정한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가로 5번 매각 제한. 원용지 투기 못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못 팔게 하는 거예요. 못 팔게. 그거를 매각 제한. 근데 원용지 개발자 가로 열고 국가 및 지자체는 제외한다. 거다 밑줄 별표. 국가와 지자체는 제외. 자, 여태까지 원용지 2번 단독 기출 다 고개 정답. 국가하고 지자체는 매각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투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절대 매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하고, 자, 원용지 개발자는 최장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다. 못 팝니다. 그래서 기간 한번 보시면 밑에 박스에 2번 먼저 볼게요. 2번. 원용지 공급 계약한 날부터 10년 동안 10년. 그럼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니까요. 최장 몇 년간 못 판다는 거예요. 10년. 최장 10년인데 그 위에 1번. 원용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5년 동안 5년. 공사하려 공고일부터는 5년. 그 10년하고 5년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그러면 원용지 공급받아갖고 3년 만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몇 년? 5년. 그럼 3년에 5년 더하면 8년. 8년만 지나면 팔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한 날부터는 10년인데 공사가 빨리 끝났으면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5년. 그 둘 중에서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용지 매각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원용지는 뭐 논점 그 정도 하고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3분의 1까지 이제 원용지 공급해서 이거는 공급받은 자 알아서 개발하는 거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시행자 싹 공사 다 끝나면은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 공고 사업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조성 토지를 공급. 얘는 수용 방식의 절차가 아닌 거예요. 그냥 택지를 분양하는 기준입니다. 기준. 그래서 조성 토지를 일반에게 공급, 소위 택지 분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6번에 보면은 조성 토지의 공급. 자, 얘도 별표. 그 옆에 타이틀에 22, 24, 26. 아주 그냥 2년에 한 번씩 그냥 단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 23, 25, 27은 뭐 물어봤어요? 원용지. 그래서 원용지 한 번, 조성 토지 한 번, 원용지 한 번. 아주 번갈아 가면서 20회 때 그냥 내내 물어보는데 어떻게 돼요? 번갈아 가면서 틀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조성 토지의 공급. 자, 1번.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 거기다 외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자, 이게 26회 때 정답지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다 그래서 틀리게.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그냥 뭐만 한다고요? 제출. 이거는 절차가 아니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제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분양하겠습니다. 제출. 그럼 원용지는 지정권자한테 공급 뭘 받아야 돼요? 승인. 원용지는 승인. 그런데 조성토지는 제출만 합니다. 또 아래 2번의 기준.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실시계획. 우리 개발사업은 저 개발계획에 따라서 다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조성토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개발계획이 아니고 얘는 공사가 끝나고 만들어진 땅. 그럼 공사계획이 뭐였어요? 실시계획. 요 실시계획대로 공급합니다. 기준이 되는 게 실시계획이 돼요. 또 밑으로 가셔갖고 하루 3번. 공급할 때 방법. 자,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 경쟁입찰이 원칙. 경매나 입찰. 그럼 경쟁입찰 붙여갖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자가 돼서 고자에게 공급한다. 그 얘기인데, 그럼 조성토지 경쟁입찰 붙인다. 이 말은 조성토지는 아무나 분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우리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순위가 있죠. 청약 1순위, 2순위 이런 자격이 있는데 땅을 분양받을 때는 자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아무나 중에서 경쟁입찰 붙여갖고 분양합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뭐 신도시 개발해갖고 택지 분양한다. 경쟁률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몇천 대 1 기본이라고 그랬죠. 뭐 8천 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요. 그래서 경쟁입찰 붙이는 게 원칙. 그런데 예외가 또 밑에 두 개나 있어요. 추첨하고 수익약. 다 예외입니다. 추첨과 수익약. 그래서 일단 조성토지는 공급하는 방법 원칙은 뭐냐? 경쟁입찰. 근데 예외가 추첨하고 수익약. 그래서 또 악을 졌다면 조경, 추수. 조경, 추수. 말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되는 거예요. 아무튼 조경, 추수. 조성토지는 경쟁입찰이 원칙, 추첨과 수익약이 예외. 밑에 또 오면 2번 추첨 봐요. 추첨은 이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 1번에 불구하고 다음의 토지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다. 추첨해갖고 분양하는데요. 박스 1번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거기다 동그라미 1. 번호 조그맣게 또 매기세요. 동그라미 1번. 그럼 혹시나 여쭤보는데요.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요? 85제곱미터 이하죠. 이제 이런 것도 다 알고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용지. 또 2번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동그라미 2. 그 다음 3번 국토부 령이 정하는 면적 거기에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 단독주택용지. 그 330 이하 단독주택용지 동그라미 3. 끝에 공장용지 동그라미 4. 그래서 그 박스에는 1, 2, 3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몇 개가 되는 거냐? 4개입니다. 그 4개는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수익약.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즉 1대1 계약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옆 페이지 박스에 1번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 같은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 거기다 그랬죠. 일반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에게 공급할 때, 그건 그 밑줄 친 거에서부터 다 나와요. 일반 분양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무나 분양 못 받는다 그죠? 그럼 이거는 경제임찰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공용지는 딱 누구만 공급받는다니까. 공공용지. 그 옆에 국가 아니면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 국가나 지자체하고 시행자하고 1대1로 계약해갖고 공급하는 거고요. 쭉 내려보세요. 또 쭉 내려서 5번 하나 더 볼까요?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 토지상환 채권 있죠. 자에게 상환해 줄 때, 이것도 논리가 뭐야? 채권자, 시행자 1대1로 상환해 주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이냐? 수의계약. 그래서 토지상환, 채권자에게 상환 등등등 해갖고 이게 계속 늘어나고요. 종래 6개밖에 없었다가 지금 몇 개까지 늘어났어요? 10개까지. 10개입니다. 그게 24회 때 기출이요. 조성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기서 4개 주고 뭐 하나 딱 껴줄 수밖에 없어. 그 옆에 추첨해서 하나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추첨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는 몇 개고? 4개. 수의계약은 10개. 그럼 뭘 공부해야 돼요? 또 10개를 봐야 돼. 그래서 추첨. 그래서 이 추첨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추첨으로 분할할 수 있는 거 4가지. 이거를 딱 정리해 두면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이다.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추첨은 일단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규모. 국민주택 규모 332. 하여튼 규모가 나왔다 그러면 다 뭐냐? 추첨. 그다음 공짜로 제한은 딱 4글자.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래서 그 딱 4개만 추첨입니다. 나머지는 수의계약. 그런데 원칙은 또 뭐였어요? 원칙은 경제입찰. 원칙도 까먹으면 안 돼요. 원칙은 경제입찰입니다. 원칙. 그래서 조경추수. 그럼 이 공급 방법 이것만 갖고 물어봐도 다 들리는 거예요. 자, 원형지는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근데 공장은 경제입찰. 그런데 조성토지는 원칙이 뭐냐? 경제입찰. 예외가 추첨과 수의계약. 그러면 공장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합니다. 이때는 무슨 방법? 공장용지를 공급할 때는 경제입찰. 원형지는 공장의 경제입찰. 그런데 조성토지를 공장용지로 공급해요. 이때는 추첨이에요. 추첨. 그래서 공장용지 그것만 갖고 물어봐도 다 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2개 번갈아가 물어보는 게 헷갈려. 완전 헷갈려. 그 다음에 그 219페이지 또 중간 가격평가. 자, 조성토지의 가격은 감정가 동그라미. 감정가로 한다. 원칙입니다.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럼 원형지는 공급할 때 가격이 뭐였어요? 원칙. 아직 살아있네요. 1교시니까. 원형지는 무슨 가 이런 거 없죠. 협의해서 정한다 그랬어. 지들끼리 협의해갖고 결정해라. 그런데 조성토지는 감정가가 원칙입니다. 그럼 감정가, 우리 토지의 가격, 지가라고 그러죠. 자, 지가는 크게 3가지 있어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을 시가, 실거래가. 시가를 100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있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요 감정평가는 뭐 하려고 해요? 주로. 우리 대출 받을 때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 나오는데 이 감정가는 시가의 한 70에서 80 이 정도밖에 안 쳐져요. 그 다음에 세금 부과하려고 매기는 가격. 공시지가. 요 공시가격을 현설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뭐 많이 끌어올렸다 막 얘기 나오죠. 세금 부과하려고 매기는 가격인데 토지의 공시지가는 더 쌉니다. 시가의 반도 안 돼. 한 50에서 60 이 정도밖에 안 쳐져요. 그래서 토지 가격은 뭐 이 정도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 다 달라져요. 그게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근데 지금 조성토지 공급할 때 가격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 이 공시지가 같은 너무 싸게 조성가 같은 걸로 공급해버리면 시행자도 몇 년을 지금 피땀 흘려갖고 사업해갖고는 땅 팔아먹는 거죠. 땅 장사하는 건데 시행자 남겨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자도 좀 남겨먹어야 되니까 공시지가가 아니고 뭐가 기준이라고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합니다. 그럼 감정가로 분양받아도 시가와의 차익이 있으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가 원칙이야. 근데 맨 밑에 가로 5번
자,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 처리설, 밑줄. 그 밖에 대통령 영이 정하는 시설, 그게 다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요. 공공청사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한표 넘어갑니다. 끝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 그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밑줄로 정할 수 있다. 그럼 학교, 폐기물 처리설 같은 공공시설 용지는 감정가 다 받는 거 아니고 더 싸게 감정가 이하로 싸게 분양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성토지의 공급 가격 원칙은 뭐라고요? 감정가. 다만 공공용지는 더 싸게 감정가 이하. 그래서 원용지 조성토지 공급 방법, 가격 싸 바꿔갖고 물어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잘 요새 제일 잘 물어보는 논점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수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그거 말장난 쳤어요. 그 지정권자가 뭐 하려고 수용을 해요? 수용은 당연히 누가 하는 거냐? 시행자.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거고요.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 2번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비법에 따른다.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하는 거고요. 수용할 때 절차는 무슨 법? 공취법.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그런데 3번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세목을 고시한 때는 공취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던 걸로 본다. 저 개발사업은 사업인정고시 의제가 뭐라고요? 세목고시, 개, 세. 개색 그렇게 외워도 또 막상 물어보면은 이게 그건가? 3번이 정답. 그래서 개발 사업은 세목고시예요. 여기까지 수용 방식. 좀 쉬었다가 이제 환지 방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